네, 5월 21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벌써 열 사흘 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대통령 선거 판세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어떤 전략으로 이번 선거 마지막까지 지휘하게 될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 국가미래정책위원장 맡고 계신 이광재 위원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강원도 속초, 양양, 강릉, 삼척, 정선 이렇게 이어지는 코스에서 뵙고,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에서 뵙네요. 그 사이에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지금 보니까. 점점 까매지고 있죠. 네, 지금 어제도 강원도에 계시다가 오셨다고. 네, 어제 네. 정선, 평창, 횡성, 원주 해가지고 어제 밤 12시쯤 왔어요. 다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직접 시민들 만나보시면 전반적으로 어떤 말씀 제일 많이 하시나요? 제발 좀 먹고 살게 해달라. 경제가 너무 어렵다. 네. 이 말씀이 가장 많으시죠.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물가 안정이 최우선 민생 과제다. 이렇게 한경협 조사로 60.9%나 되는 시민들께서 민생, 물가, 경제 안정 이걸 꼽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자영업자의 현재 20%가 문을 닫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 보면은 가게 내놨다. 임대가 임대 너무 엄청 많잖아요. 예. 이걸 꼭 IT 기술의 발달만으로 보기는 어렵고 경기가 완전히 침체하고 내수가 있어요. 예, 내수가 엉망진창인 것 같고, 대구 동성로도 가보니까 임대가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위축되죠. 예. 그리고 사실은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이 더 힘들어요. 그렇죠. 예, 예. 경제 위기가 한번 올 때마다 한 번 끝나고 나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질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이거를 진짜 참 이게,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돈을 쓰는데 돈이 없으니까 요새는 김치찌개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부담돼서 식당이 텅텅 비어 있다. 아무도 안 온다. 이제 마이크를 조금 당겨서 앞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조금 아침이라서 텐션을 좀, 알겠습니다. 좀 세게 말씀을 해주셔야 네,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보수투파 쭉 다니고 계시는데요. 열상을 남았습니다. 대통령 선거 판세 전반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저는 조금 높다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변하는 것 같지만 안 변한다. 뭐냐 하면은 탄핵은 해야 한다. 네. 계엄은 잘못됐다. 네. 그것이 한 부동의 54%에서 60%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특히 중도층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탄핵은 해야 한다라고 했던 국민들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사실 강원도가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강원도나 경상북도나 또 경남 지역이나, 근데 부산도 맨날 디비진다 그래서 선거 때마다 취재하러 가면 부산 이번에 디비졌습니다. 근데 결과는 한석 뭐 이런 거예요. 작년 총선만 하더라도 강원도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강원도는 여태 뭐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 때 한 번밖에 못 이겼어요. 계속 졌죠. 예. 예. 그래서 제 목표가 네. 한 표라도 이기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한 표만 이겨주세요. 한 표만 이겨야 예, 거의 한 표 줍쇼 수준의 저는 한 표만 이기자. 딱 한 표만 이기자. 네. 예. 네, 그런 정도로 진짜 절박한. 그리고 사실 이번 선거는 내란 심판 선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진다. 그럼 내란 세력에게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요새 제가 이제 강원도 분당을 왔다 갔다 하고 네. 살고 있는데 둘 다 어려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분당도. 근데 저보다 제 선거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 전 절박하게 생각해요. 제가 당선되는 것보다 이 내란 세력이 여기서 만약에 승리한다면 그건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더 반동이 시작되는 거죠. 예. 거대한 반동이 일어난다고 예. 봐야 되고 대한민국 경제는 완전히 침몰하게 될 거고 외교는 무너지게 될 거고 우리의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게 추락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만나보면 진짜 절박한 심정으로 다닌다. 근데 다 내란에 졌어? 내란 세력한테? 그러면 이건 진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러죠. 드는 겁니다. 그 뒤에 예. 1년에 벌어지는 상황 보면은 끔찍한 겁니다, 진짜. 그러죠. 우리가 진짜 반성해야 될 거는 3년 전에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쓰고 나온 사람을 우리가 찍어서
이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그 이후에 12월 3일 날 내란과 네. 얼마 전에 한덕수로 후보 교체하려고 새벽에 하는 거 그러니까. 보세요. 네. 저는 두려운 마음이 참 많아요. 네. 얼마 전에 영월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와서 유세를 함께 했잖아요. 네. 근데 그날 아침에 영월 상동 그러니까 태백산 밑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은 네. 우리 주술에 쓰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인형이 있고 인형을 줄로 매달은 다음에 그걸로 칼로 찔러 가지고서 네. 거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름이 있는 인형이 발견됐거든요. 에? 전 너무 소름 끼쳤어요. 와. 그래서 끝날 때까지 절대 끝난 게 아니고 예.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겸손의 겸손을 얘기해야 된다. 네. 뭐 이때 압승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은 진짜 그건 정치 무당이다. 그거는 우리가 예. 정말 겸손하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인형이 문제가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당사 앞에서 10cm 정도 되는 그 칼 그리고 그 비비탄 총 이런 것들을 찬 현행범이 체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혹여 모를 테러 위협 이게 실제하다라는 게 어제 입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영월 상동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인형이 있고 거기 사람 이름이 있고 그 옛날 조선시대에 예? 무슨 저기 그 임금을 그 틀림없이 척살하려고 뭐냐면 그 태백산 밑에 가서 기도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무서워. 그래서 지금 보면은 보세요. 12월 3일 날 내란을 일으켰죠. 네. 그 뒤에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려고 그랬죠. 그다음에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걸 뒤집으려고 했죠. 네. 15일 날 결국은 저들의 계획대로 갔으면 그냥 이재명 후보가 후보직을 잃어버릴 가능성도 그렇죠. 높은 거 아니에요? 예. 그다 안 되면 결국은 할 수 있는 수단은 저는 정말 생각하는 것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굉장히 위기의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를 진행을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지난 그 1차 후보 토론 혹시 보셨습니까? 네. 네, 그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각 후보마다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에 대한 평가가 좀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다 이런 중론이 있던데. 김문수 후보는 제 입으로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나름대로 좀 날카로운 면을 보이긴 했는데 본인의 국가 비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이가 어리다고는 하지만 너무 뭐라 그럴까 제가 이런 표현은 잘 안 쓰는데 네. 조금 꼰대?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러니까 상대의 말을 경청할 줄도 알고 예. 조금 아직은 더 연그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준석 아직은 좀 더 연그러야겠다. 근데 최근에 이제 호남 행보 적극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하고 있는데요. 노무현의 후계자가 나다. 그러니까 내가 노무현을 가장 많이 닮은 정치인이다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계동처럼 어려운 지역에서 보수 정치인인 본인이 이제 3번이나 출마했다 낙선했고 이제 그리고 이제 동탄에 가서 당선이 됐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내부가 이제 민주주의와 싸우려고 거기서 쫓겨나고 뭐 이제 이런 그 스토리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하고 많이 닮아 있어서 본인이 노무현의 후계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무현의 후계자는 저죠. 그보다 이번에 저는 오히려 지금은 그 노무현 대통령과 가장 닮은 정치인이 저는 이재명 후보이지 않을까요? 두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후보는 다들 어려운 환경에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를 또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걸었고 그 이재명 후보도 보면은 다들 변호사가 되면은 집부터 먼저 살 줄 알았는데 이천하고 여주의 노동 상담소 먼저 차렸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그 뒤에 또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고 또 당내 비주류였잖아요. 네. 또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 국민의 힘으로 이겨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당원의 힘으로 이겨낸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는 국민의 힘으로 국민을 믿고 결국은 후보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주류와의 싸움이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면에서 비교적 닮은 점이 많다고 보고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을 닮으려면 훨씬 더 공적으로 돼야죠.
훨씬 더 헌신의 시간이 좀 더 많아야 되겠죠. 자기 희생의 시간이.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노무현과 정치를 함께했던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주장하는 게 이제 광주 정신 얘기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면서 그 민주나 이제 그 진보의 가치는 아니겠죠. 본인 스스로 보수라고 하니까. 근데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후계자라고 하는 정치 플랜은 왜 가동한다고 보세요? 뭐 한국의 케네디가 되겠다, 뭐 한국의 링컨이 되겠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으니까. 아, 지금 노무현 대통령은 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네, 그런 이미지 매핑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다들 뭐냐면 말로는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분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 사상이 무엇인가, 예. 그들의 삶을 어떻게 따라 배울 건가,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을 외치면서 매 순간 투쟁해 오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5.18 정신을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분이고 뭐 광주 50 청문회 노무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그 노무현 대통령 50 청문회를 봤을 때 기억하는 거는 예리하지만 점잖은 거죠. 상대에 대한 예의. 네. 그런 면에서는 차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 이제 이준석 후보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봐야 될지는 좀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 말씀 주신 걸로. 지금 시작이잖아요. 네. 누가 시작이에요? 이준석 후보. 아, 이제 시작이다. 이제 예. 시작하는 정치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후보를 어떤 정치인들은 노무현을 닮았다. 또 어떤 정치인들은 김대중을 닮았다. 김대중과 비슷하다. 노무현과 비슷하다. 이제 다 그러는데 믹싱? 글쎄 뭐 그거는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이, 정치를 했던 분들은 비슷한 점이 있을 예. 거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과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예. 비슷한 점은 성장 배경이 비슷한 건 비슷하고 또 네. 하나는 둘 다 수치에 강한 편이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뭐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이 있다 그래서 노무현과 이재명 뭐 닮아 있다라는 캠페인을 좀 하신다 그래서 그거 잠깐 보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 TV의 변호사 이재명 후보 하면 뭔가 강력하게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죠. 노무현 인권 변호사는 87년 6월 항쟁 한가운데 체리탄이 쏟아지는데 그 아스팔트에 눈을 딱 감고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흩어지지 않는 명장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즉각 병식적 권력을 버리고 하야해야 합니다. 아니 사퇴해야 합니다. 이번 불법계엄이 생겼을 때도 국회 담을 넘어가면서 어려운 시간에 단호한 모습으로 싸워주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분노를 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저항하는 것이고 가난하고 힘없고 백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짓밟는 거에 대해 분노해서 그들을 돕는 인권 변호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 불의 앞에 당당한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도 불의 앞에서는 당당하게 도전해왔고 맞서왔습니다. 이제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리더라고 하면 탱크 같은 강할 때는 강한 그런 리더십이 대한민국에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기를 저는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강철 같은 강인한 면모의 리더십,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강인함, 그런 탱크 같은 리더십에 대한민국을 한번 맡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노무현 그러니까요. 진짜 노무현 대통령 생각하면 늘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뵙고 인터뷰해보고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말씀하셨던.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 사랑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짓밟는 거에 대한 분노가 있는 거죠. 정치의 본질은 사랑인데 끊임없이 갈라치고 네 탓 내 탓하고 뭐 지역별로 싸우고 성별로 싸우고 뭐 하여간 차별적 요소가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거를 좀 넘어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진짜 더 이상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제죠. 용산역에서 40대 유권자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제가 올해 40인데요. 우리 사실 지금 비상계엄까지 한 상황 아니에요? 더 싸울 게 있습니까? 비상계엄까지 한 마당에 이제 그만 싸우고 진짜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치열한 토론 이런 걸 통해서 좀 건강한 정치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민주당이 그 대선에서 승리를 해야 되고요. 저는 민주당이 승리하고 나면은 국민의힘은 저는 분열의 길로 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뭐 단일화 얘기했지만은 자기 길을 가야만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이후에 중도 보수 정당의 안정적인 민주당과 그다음에 분열된 국힘의 두 개로 갈라진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어느 사람과의 합종 연행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에 저는 근본적으로 이제 싸우는 구도를 깨지는 그런 상황이 저는 오게 될 거라고 보고 그런 것을 국민들이 만들어 주시기를 진짜 희망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김문수 후보 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이제 빅텐트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인 빅텐트는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김상우 의원을 필두로 해서 허은하 전 대표 그리고 뭐 그 앞전해서 한나라당 출신의 권오을 의원을 비롯한 이 영남 TK 정치인들, 그러니까 소위 대한민국의 보수 정치인 그리고 앞으로도 더 뭐 보수적 인사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빅텐트는 사실 민주당이 쳤다. 저쪽은 텐트를 쳤나? 홍준표 시장 뭐 오지 않겠다고 하는 걸 보니까요. 예. 김문수 후보의 텐트는 건 찢어진 텐트죠. 그거는 모일 수가 없죠. 누가 그 내란 세력에게 함께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더군다나 거기에 김문수 후보 뒤에는 누가 어른거리나요?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윤석열, 그 뒤에 있는 또 누군가도 보이잖아요. 네. 오히려 민주당에게 더 저는 이재명 후보를 만났을 때 나 이런 게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중도 보수로서 탄탄하게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정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진보 정당에게 맨날 후보 단일화만 요구하지 말고 진보 정당에게도 길을 열어줘야 된다. 그리고 저는 국민의힘은 이제 뭐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저는 분열을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이라는 원 플러스 한 2, 3이 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런 형태의 대한민국 정치 구도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갈구하고 희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는 극단적인 그 갈라치기 때문에 국민들이 염증을 내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이제 내용 없이 서로 비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에 대해서는 제발 좀 그만 좀 해달라는 당부가 있어서, 근데 그 국민의힘이 이제 앞으로 갈라서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표대는 누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홍준표 시장이 되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지금 보여주는 행태를 보게 되면은 네.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세력이 없는 네. 질 가능성이 많은 이런 후보를 한덕수 후보를 새벽에 교체하려고 하는 걸로 보아 네. 이건 대선에 염두를 두는 게 아니고 당권 싸움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분화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도 현재 국힘 안에는 탄핵에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 네. 그 홍준표 시장이 방금 전에 입장을 좀 냈는데요. 김문수 선대위 합류 거절한다. 대선 뒤에 귀국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넥타이 색깔을 바꾸고 1시간 만에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꾸고 뭐 소위 뭐 홍준표 설득단이 하와이까지 갔지만 내용상으로 아무런 영향은 없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홍준표 선배님이 그냥 대선 후에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봐요. 제가 노무현 국회의원하고 같이 홍준표 의원을 설득하려고 옛날 송파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송파 갔었죠. 그래서 민주당을 하기로 했죠. 아 그때 꼬마 민주당 그렇죠. 합류 그 얘기구나. 예. 꼬마 민주당을 하기로 했죠. 당시는 이제 모래시계라는 모래시계 검사 검사로서 드라마. 유명한 검사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하기로 했죠. 당시 노무현 대통령 그때 뭐라고 설득하셨어요? 새로운 정치를 하자. 새 당시 정치. 같은 젊은 사람이 새로운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흔쾌히 의기투합을 했죠. 예. 그래서 기분 좋게 이제 예. 집을 나섰습니다. 예. 바로 얼마 뒤에
그 신한국당인가요? 당시 네. 그 당으로 가셨죠. 신한국당. 그때 가면서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는 이제 그 일단 처음엔 잘 연락이 안 됐어요. 예. 예. 예, 근데 그 뒤에 이제 연락이 됐는데 뭐 미안하게 됐다 이런 거였는데 제가 그 한참 뒤에 홍준표 선배랑 같이 이런 얘기했어요. 선배님은 그때 민주당 왔어야 됐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후회? 저는 지금 후회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때 민주당을 했으면 훨씬 더 자기 색깔을 유지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었다. 지금이라도 대선 후에 오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김문수 후보하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일화도 있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3당 합당을 이제 YS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노무현 국회의원은 이제 이거는 호남을 고립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예. 그래서 이제 부산에 출마를 했죠. 그렇죠. 갑자기 김영삼 당시 이제 그 전에 총재는 허삼수는 감옥으로 네. 이렇게 하시던 분이 예. 갑자기 그 뒤에는 나타나셔가지고 허삼수는 충직한 군인 이렇게 되니까 노무현 인권 변호사는 갑자기 부산에서 배신자가 된 거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예. 그 이후에 김문수 이 선배가 예. 중소기업 중앙회관 저기에 그 노무현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왔어요. 네. 선배님 이제 아마 저 3당 합당 이제 예. 가자고. 예. 갑자기 그 안에서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노 대통령이 이제 예. 빡쳤구나.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가고 난 뒤에 예. 노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누가 양지가 따뜻한 줄 모르나? 누가 양지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나? 그러나 자기 원칙을 지키는 삶이 중요한 거다. 지금 고단하더라도 지금 고단하더라도. 예, 원칙을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홍준표 선배, 우리 김문수 선배 모두 저는 잘못된 길로 갔었다고 보죠. 원칙을 저버린 정치를 했기 때문에 말년이 안 좋다 이런 건가요? 아니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 원칙을 지키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지금이라도 홍준표 선배는 대선 끝나고 오세요. 네. 대선 끝나고 오시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 홍준표 총리설이 돌았거든요. 뭐 그거보다는 예. 어쨌든 분명하게 그 현재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질타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할 저는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돌아와서 민주당 하시겠습니까, 홍준표? 그건 뭐 알 수 없는 일이지만은 네. 또 정계를 은퇴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예. 그 말의 무게를 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 같아요. 정치는 조금 쉴 때는 쉴 필요도 있겠다. 하와이에서 좀 하와이 구상을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름 덥지만. 하와이 구상 잘 하고 오시라. 그러니까 와서 민주당과 함께 하자 이런 겁니까? 아니면은 뭐 조금 정치가- 보수의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를 정돈하는 일을 하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그건 이제 홍준표 선배의 선택이겠지만은 네. 글쎄 그건 제가 얘기한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건 부적절하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너무 정당을 자기 좀 색깔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 방금 전에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는데요. 내란 속의 윤석열 그 영화 관람을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주제의 영화 관람을 했는데 이 자리에 전한길 씨를 초대를 했다는 건데요. 이용돈 PD 있지 않습니까? 그 뭐 문제가 조금 있었던 이용돈 PD가 만든 영화인데 이거는 사전 투표 를 둘러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영화다. 영화까지 보러 다니네요. 보리밥 먹고 한강공원 산책하고 이제는 영화 관람에 나섰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국민을 너무 모욕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다면은 네. 헌법재판소에서 나와가지고 모든 건 내 책임이다. 부하들을 뭐냐면 그 좀 더 용서를 구하고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는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되고 예. 100배 사죄하고 지금은 어디 백담사에 가 있거나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고 할 일이지. 마지막 구치소에서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승리하고 왔다고?
다 이기고 돌아왔다. 다 이기고 돌아왔다고. 뭘 이기고 돌아와요? 저는 이번에 그리고 나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당선되길 바란대잖아요. 윤석열 씨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는 이러면서 지금 영화를 관람하고 개를 끌고 지금 시내를 선택하는 이 상황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구테타는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국민들이 이번에 단호하게 이 세력을 우리 사회에서 과거의 세로 완전히 끝내야 새로운 나라로 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방금 전에 제가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밭글을 보니까 전한길 씨가 윤석열 내란숙의 피고인을 초대를 해서 같이 본 거다. 본인이 제작자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같이 볼 거다. 기자들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영화 끝나고 보자. 자기가 제작자라서 초대한 것이고 오늘 그 영화를 같이 볼 거다. 이게 국민의힘에는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아주 강력한 마이너스 효과가 오겠죠. 강력한 마이너스 효과가 오겠다. 저는 윤석열 씨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 저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12.3 계엄 이후에 얼마나 지금 고통받습니까? 국민들이. 환율 때문에 고통받고 가게가 문을 닫으면 고통받고 세계에서 갑자기 우리가 제3세계 같은 나라가 된 거잖아요. 국민들이 지금 지켜나가고 겨우겨우 지켜나가고 있는 이 나라에서 정말 이럴 수는 없다. 이번에 국민들이 정말 좀 마음을 모아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가운데 한동훈 그 공동선대위원장이 방금 전에 그 10분 전쯤에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자유통일당, 우리공화당,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손잡으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자멸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고요. 황교안 전 총리는 어제 동부구치소에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접견했다. 부정선거에 대해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매우 단단한 전사로 느껴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전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AI의 노예가 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 네. AI의 노예가 최초로 된 분들이 윤석열 씨 아마 이런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자꾸 보고. 네. 결국은 이러면 정해지는 거죠. 뭐 김용현, 윤석열, 황교안 뭐 이런 분들로 이제 국힘이 이후 대선 치고 나면 당을 하나 만들겠죠.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이 그 눈으로 직접 목격한 비상계엄 사태 내란을 끊임없이 아니라고 계몽룡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급기야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영화 만들어서 본인들이 이걸로 이제 캠페인 전략을 쓰는 건데 국민들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지 그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 정말 싶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저들을 계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국민이 계몽시킬 차례다. 국민이 이제 계몽시킬 차례라고 봅니다. 네. 아주 확고하고 분명하게 국민의 뜻을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2월 3일입니다. 예. 투표로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 우리 국민이 이렇게 초라한 대한민국을 원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영월에 가니까 그 붙이는 그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지 않고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 보고 아 저런 국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6월 3일 날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국민이 계몽을 시켜서 저들을 우리가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자님이 그냥 열흘 정도 기절했다가 투표하고 싶다. 아우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자, 공감한다라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이런 정도로 울분에 차 계시고 제가 어제 그 고양시 일산에서 그 선거 캠페인 하는데 현장 취재를 했었는데 시민분들이 막 우십니다. 그러니까 왜 우냐면 물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존경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난 6개월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견디어 왔냐. 그렇죠? 한남대로 앞에서 젊은 친구들은 그 정말 얇디 얇은 뭡니까?
키세스 네. 그거 뒤집어 쓰고 그러고 그 눈밭에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지켰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온 민주주의 이거를 또 이렇게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뭐 이런 작태를 보아하니 이게 되겠나라는 비판들을 하시는 겁니다. 맞아요. 우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야 우리가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우리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가에 대한 이 분노와 슬픔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은박지. 예. 은박지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원도에서 어느 연세 드신 분이 그러는데 우리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대 법대에 나왔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 그 노무현 대통령도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렇게 기득권 세력이 핍박하고 그러더니 우리 사회가 도대체 기득권 세력이 뭘 해준 게 있냐. 맞습니다. 네? 예. 그런 이 서민들의 애환, 그들의 분노 이것도 함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따 저희가 기자들 오면 얘기를 하겠지만 그 26일 날 전국 법관 회의를 여는데 조희대 안건은 채택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관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 본질이 무엇인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기득권 카르텔을 깨라라는 게 이번 선거에 저는 그 부재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란 세력 심판하고 이 기득권 카르텔을 깨서 누구나 고르게 공평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기저에 깔린 이 민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또 엉뚱한 길로 법관들이 가고 있다. 참 답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또 강원도로 가셔야 되니까 끝으로 한 말씀, 당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들이 저들을 계몽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12월 3일부터 국민들이 이겨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영배 재판관 어렵게 살아왔잖아요. 그 마지막 그 재판할 때 그 판결문 목소리 윤석열을 파면한다. 여기에 우리는 또 한 번의 진전을 이뤘고 6월 3일 날 아마 이번 대통령 선거 이기게 되면 2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이 기성 기득권 세력을 깨려고 하는 그 열망을 갖고 있던 노무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 노무현 대통령이 좌절해서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6월 3일 날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켜서 우리 새로운 나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언어, 미래라는 거, 희망이라는 거, 우리의 삶이라는 거, 통합이라는 이 희망을 향해서 전진하는 6월 3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고 모든 지역에서 단 한 패라도 꼭 이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